예, 사장님 들어왔다고요? 아이, 제가 장당 100만 원 쳐드릴게. 아유, 이 사장. 아이, 다 들었어. 들어왔다며? 내가 장당 100만 원 쳐줄게. 김 사장. 사업은 잘 되나? 크게 한 상자 가져왔어. 장당 150 줄게. 김 사장, 골프 한번 쳐야지. 그럼요. 예. 이 새끼 뭐야? 씨, 걸렸네.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3060 그래픽카드가 어느새 90만 원을 넘겼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당분간은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릴 거다 오를 거다라고는 항상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혹시 이 모든 현상이 이 채굴충들의 수요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는 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가격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예로 들 수는 있지만,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채굴업자들 때문에 생긴 비정상적인 수요의 급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일반적으로 상품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수요와 공급의 관계부터 알아보고 가시죠. 수요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은 그 상품을 적게 구입하게 되죠. 반면에 가격이 떨어지면 전보다 더 많이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으로 공급 그래프는 수요와 반대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도 줄죠. 이렇게 수요와 공급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 가격과 생산량이 결정되고, 이를 균형 가격과 균형 공급량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그래픽카드 시장을 여기에 대입하기 전에 현재 그래픽카드 수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공실력이 높은 외신이죠. 비디오 카드즈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RTX 3060과 3060 Ti 등 전반적인 그래픽카드들의 공급량이 평소 대비 5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했고요. 그래픽카드 제조사들도 질병 때문에 일부 중국 생산기지가 부분적으로 폐쇄되거나 혹은 공장 가동률이 낮아져서 기존보다 더 적은 출하량을 예상한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그래픽카드 공급이 2022년까지는 공급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렇듯 현재 그래픽카드의 공급량은 무한정 늘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공급 그래프는 현 시점의 공급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격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양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가격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가 있고,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채굴업자들의 수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소비자와 채굴업자들은 서로 그래픽카드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다릅니다. 소비자들에게 그래픽카드란 감가상각이 있는 소모품, 즉 기용의 특성을 띠는데요. 하지만 채굴업자들에게 그래픽카드란 생산 요소, 즉 부가가치 창출에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 생산만 잘 된다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이해하기 쉽게 차량으로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가가 1000만 원인 포터와 아반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반떼가 아무 이유 없이 1000만 원 선에서 1500만 원으로 가격을 올린다고 하면 구매량이 확 줄겠죠. 하지만 같은 조건에서 포터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해도 포터의 구매량은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포터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투자 장비니까요. 결국 코인 값이 오르면 당연히 채굴업자들은 그래픽카드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채굴업자들이 신날 만한 소식들도 들려왔었죠. 첫 번째로 레이븐 코인의 등장인데요. 아직까지 채산성이 꽤 높아서 하루에 수십 개씩 채굴이 가능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성은 이더리움과 비슷한 정도라고 하네요. 심지어 LHR 버전 그래픽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온전한 해시값을 유지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또 있죠. 두 번째로 LHR을 무력화할 수 있는 ND 마이너라는 프로그램이 나타났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LHR 모델로도 이더리움을 채굴할 때 기존 50% 제한을 넘어서 무려 70%에 가까운 효율을 보여준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채굴업자들의 아이돌 이더리움이 현재 기준으로 무려 400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채굴업자들의 비정상적인 수요를 부추기는 이슈들이 계속해서 생기면서 지금처럼 말도 안 되는 가격대가 형성이 된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코인 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대안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채굴업자들은 손해를 보지 않는 선까지라면 그게 얼마든 최대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거죠. 솔직히 이더리움이 400만 원인데 어떤 채굴업자가 안 건드리겠습니까? 아니 그럼 공급량만 늘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왜 엔비디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냐고요? 사실 엔비디아는 이미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안책을 내놨었습니다. 바로 소비자와 채굴자의 수요를 분리하기 위해서 투트랙 전략인 CMP의 출시였는데요. 지난 4월 중순에 기가바이트가 CMP 탑재 카드인 CMP30HX를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이 가진 해시값에 비해서 가격이 좀 비싸다는 점과 일반 그래픽카드처럼 중고로 되팔기도 좀 애매하다는 점 때문에 채굴업자들은 크게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겠죠. 채굴장으로 끌려가고 있는 RTX 30번대에 대한 수요의 분산에 실패한 겁니다. 또한 CMP 그래픽카드 생산을 무한정 증가시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단 CMP의 생산 라인을 증설하려면 최소 6주에서 8주 정도 필요한데요. 만약 제조사 측에서 채굴 수요에 맞춰서 CMP 생산에 돌입을 했는데 이 생산 기간 동안에 코인 가격이 급락하면 당연히 채굴 수요가 떨어지게 되고 채굴 전용 그래픽카드의 재고가 쌓이는 리스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 사태가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언제까지 그래픽카드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진 않을 거예요. 당연히 언젠가는 떨어질 겁니다. 첫 번째 이유로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됩니다. 그럼 채굴업자들의 그래픽카드 수요가 줄게 될 거고 실질 소비층에게 그래픽카드가 분배되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맞춰지겠죠. 또한 NB마이너와 레이븐코인에 대해서도 엔비디아의 추가적인 채굴 제한 조치도 이상 수요에 힘을 빼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해결 방안은 공급량을 많이 늘리는 건데요. 그럼 당연히 지금보다는 많은 안정세를 찾은 가격대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니면 CMP 탑재 그래픽카드의 성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춰서 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사실 이게 엔비디아가 해야 할 진정한 투트랙 전략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공급량을 늘리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 엔비디아에서는 이미 2022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고 동남아나 중국의 생산시설들의 셧다운 문제, 반도체 부족 현상까지 봤을 때 이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채굴업자들에게 그래픽카드를 공급하는 중간 브로커들이 그래픽카드가 나오는 족족 다 사들이면서 채굴업자들에게 웃돈을 주고 대량으로 판매하는 실정입니다. 채굴업자들은 굳이 발품을 팔아가면서 그래픽카드를 하나하나 구하는 것보다 브로커들에게 대량으로 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분간은 올해 6월에 반짝했던 정상 금액대의 그래픽카드를 보기가 아무래도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속 시원하지는 않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과 꿈만 같은 해결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금 같은 시국이라면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혹시나 AMD에서 채굴이 아예 불가능한 그런 그래픽카드를 발표할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행바!